내가 독재자가 되었다?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. 잠자야 하는데. 내가 독재자가 됐어. 물론 가정이야. 근데 독재자가 되기 전에 먼저 좀 이상한 게 있어. 민주주의는 비밀 투표잖아. 근데 내 주위에 아무도 그 사람을 찍은 사람이 없어. 근데 됐어.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데. 물론 알아. 내 주변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. 표본이 작으면 결론도 틀릴 수 있다는 거. 근데 그게 머리로는 알면서도 뭔가 찜찜하게 남는 거잖아. 만약에 내 투표가 진짜 작동한 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에 기형적인 오작동이 있었다면, 설계 단계에서부터 숫자가 꼬인 거라면, 일단 됐다고 치자. 그럼 나는 이제 독재자가 되고 싶어. 근데 지금은 민주주의니까 일단 표를 받아야겠지. 공약을 짜보자. 세금을 다 같이 나눠 갖자고 하면 포퓰리즘이긴 한데 표는 잘 받겠지. 아니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겠다고 한다면 합리적이긴 한데 표가 올진 모르겠어. 벌써부터 어렵네. 독재자가 되는 것보다 독재자가 되기 전이 더 힘든 것 같은데. 근데 여기서 진짜 질문이 생겨. 거짓으로 당선됐다면 그래도 우리는 따라야 해? 이 문제는 근본부터 좀 파봐야겠어. 나는 합리적이고 싶은 백수니까. 일단 내가 독재자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부터 보자. 옛날 사람 하나 끌어다 보자. 플라톤. 이 사람은 아테네 민주주의를 직접 봤어. 근데 결론이 좀 씁쓸했던 것 같아. 대중의 감정만 따라가면 정치가 엉망이 된다는 거야. 감정에 호소하는 공약 다 같이 나눠 갖자. 귀에는 좋은데 실제로 굴러가냐고 물으면 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지. 그래서 플라톤은 현명한 소수가 아니면 철학자가 통치자가 돼야 한다고 봤던 것 같아. 대중의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진짜로 잘 이끌 수 있는 사람이 통치해야 한다는 거. 근데 현실은 어때? 포퓰리즘 공약이랑 합리적인 공약 사이에 갈리는 건 지금 내 독재자 가설에서도 그렇고 실제 선거판에서도 똑같아. 그럼 거짓으로 당선된 통치자는 플라톤식으로 보면 진짜 잘 이끌 수 있는 사람이 통치해야 하는데 시스템이 꼬인 채로 그 자리에 올라온 사람이 있다면 이미 전제가 무너진 거지. 또 다른 옛날 사람 하나 그러다 보자. 루소. 이 사람은 통치권이 국민한테 있고 통치자는 국민이랑 계약을 맺은 존재라고 봤던 것 같아. 국민이 권력을 줘도 그 권력은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조건이 달린 거지. 그럼 그 계약 자체가 뒤틀린 방식으로 맺어졌다면 루소식으로 보면 그 계약은 애초에 흔들리는 거야. 비밀투표도 여기서 한 번 더 봐야 해. 누구 찍었냐고 아무도 못 묻게 하는 건 국민이 눈치 안 보고 자기 생각대로 찍을 수 있게 보장해주는 장치잖아. 근데 그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결과가 나왔다면 그 표가 진짜 자유로운 선택이었을까? 되게 냉소적인 사람 하나 끌어다 보자. 마키아벨리. 군주론에서 대충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. 정치는 도덕이랑 별개야. 권력을 어떻게 얻고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. 그게 핵심이라는 거지. 수단이 어떻든 권력을 얻는데 효과가 있으면 그게 전략이 되는 거야. 누가 뭘 찍었든 권력자는 내가 다 해냈다고 말하고 유권자는 내가 찍었으니까 내 책임이라고 느끼고. 마키아벨리 식으로 보면 이건 그냥 권력 유지 전략의 일환이야. 어떤 방식으로 올라왔든 권력을 잃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. 마지막으로 동양에서 맹자. 이 사람은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고 봤던 것 같아. 통치자는 백성을 위해서 통치해야 하고 백성이 불행하면 그 통치는 정당하지 않다는 거야. 거짓으로 당선됐다면 맹자식으로 보면 이건 폭군이야. 백성을 속여서 권력을 얻었으면 자격이 없다는 거지. 백성이 불행해지면 그 통치는 무너지고 새로운 통치가 시작돼야 한다는 거야. 진짜 여기서 내가 궁금한 건 이거야. 그렇게 올라온 사람이 있다면 우리에게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걸까? 아니면 거부할 권리가 있는 걸까? 이제 좀 더 차갑게 가보자. 법. 먼저 비밀투표. 공직선거법 제167조.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. 선거인은 누구에게도 내가 누구를 찍었는지 말할 의무가 없어. 누구도 누구 찍었냐고 물을 수 없고 법이 이렇게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거야. 그리고 투표는 권리일 뿐 의무는 아니야. 안 찍어도 법적으로 아무 일 없어. 근데 사회는 안 찍으면 책임 못 지는 사람처럼 보잖아. 책임은 이미 법 밖에서 더 많이 작동하고 있는 거지. 이제 거짓으로 당선된 얘기로 가보자. 선거 과정에서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정이 있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어.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규정이 있어. 선거 결과가 위법하게 형성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에서 그 효력 자체를 다툴 수 있다는 거지. 근데 당선이 무효가 되려면 그 위법한 사정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걸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해. 그래서 현실은 좀 시시해. 뭔가 꼬인 게 있어도 법정에서 그걸 입증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냥 법적으로 정상적인 통치자가 돼버려. 그러면 따라야 할 의무가 생기는 걸까? 법적으로는 정식으로 선출되면 거의 모든 국민이 복종할 의무가 생기지. 근데 헌법이 하나 더 말하는 게 있어. 저항권. 불법적이고 정당하지 않은 공권력에 대해 국민이 정할 수 있다는 개념이야.
우리 헌법재판소도 이 개념을 언급한 적이 있지. 근데 저항권도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야. 통치가 명백히 헌법의 질서를 파괴할 때 그 마지막 수단으로 인정되는 거지.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따라야 한다도 아니고 무조건 거부해도 된다도 아닌 거야. 법도 철학도 애매한 그 사이 어딘가에 서 있는 거지. 결론. 첫째, 플라톤 기준으로 뒤틀린 방식으로 올라온 사람은 통치할 자격이 없어. 둘째, 루소 기준으로 계약 자체가 정상적으로 맺어지지 않았다면 그 계약은 흔들려. 셋째, 마키아벨리 기준으로 수단이 어떻든 권력을 유지하면 되는 거야. 냉정하지만 역사는 이쪽에 가까운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. 넷째, 맹자 기준으로 백성을 속인 통치자는 폭군이고 통치의 정당성은 백성이 잘 사느냐에 달려있어. 다섯째, 법적으로도 정식으로 선출되면 따라야 하지만 명백히 헌법을 파괴하면 저항권이 끼어들 여지가 있지.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냐고? 뭐 저항도 거부도 일단 나가야 할 수 있는 거잖아. 그러니까 결국 투표는 해야겠네. 덜 싫은 사람 고르는 거든 덜 뒤틀린 방식으로 올라온 사람 고르는 거든 그 판단이라도 내가 해야 누군가 더 싫은 놈이 대신 골라지는 걸 막는 거니까 억울하지만 그래, 오늘만큼은 나가는 내가 승리자야. 이렇게 해도 말로 하니까 이제야 잠이 좀 오네. 뭐 내가 생각지도 못한 기발한 관점을 가진 내 세포가 어딘가에 있으려나. 있으면 뭐 어딘가에 남겨두겠지. 어떠한 생각도 언제나 매력적이니까. 이번 건 좀 쓰네. 근데 저 화면 밑에 빨간 마크 저거 왜 자꾸 눈에 밟히지? 눌러야 할 것 같은 본능이 드는데 뭐 알아서들 하겠지. 오늘도 합리적인 백수질 이 정도면 만족한다. 굿나잇.